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0주차에서는 여러분들 그 서베이 자료 수집 방법 아마 수업 영상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다양한 네. 서베이 자료 수집 종류들을 여러분이 공부하셨을 건데 이 자료 수집 방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숙지를 하셨는지에 관련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서베이 자료 조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는지 교수님이 간단히 정리를 하고 자유롭게 장단점에 대해서 친구들이 쭉 리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가 2강에서 배우셨던 서베이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총 모두 이 서베이 자료 수집 몇 가지가 있었나요? 거기 지금 5 화면 나와 있는 가지요. 것을 다 읽으시고 5 가지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5 가지요. 그쵸. 네, 서베이 실제로 하는 조사, 그 다음에 서베이 말고 우편으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제로 개인 사람들을 만나서 개인 면접. 개인 면접을 하는 방법도 지금 전화 코로나 면접. 시즌 같이 만나기 힘든 전화 경우에는 또 면접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요? 전화 전화 면접. 면접 조사. 맞습니다. 예, 전화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 앞에 4가지 말고 최근에 좀 많이 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했죠. 그게 뭐죠? 전자 서베이. 네, 지금 혼자서. 여러분들 1학년들 엄청나게 1학기 때부터 많이 서베이 조사 받았죠? 어떻게 받았나요? 우리가 비대면 수업 실시하면서? 카톡으로나 문자로 안 갔을까? 네. 우리 지금 문자가 1학년들 한 번도 전자 서베이를 한 적이 없다 한다는 친구는 본부에서 하는 모든 설문지 검사를 하시지 않은 케이스인데요. 대답해 주세요. 전자 서베이 해본 적 없습니까? 네. 아니요. 한 달에 해본 한 적 번이나 있죠. 2번씩 매일 받잖아. 그쵸? 네. 교수님들도 지금 그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전자 서베이로 팍 체크해서 본부로 그냥 확인 버튼만 맨 마지막에 누르면은 알아서 그 수신자에게 다 가는 시스템이 바로 전자 서베이죠. 이렇게 5가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각각 5가지 자료 수집 방법의 장단점을 알면 수업을 완료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서베이 자료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우편조사 방법입니다. 자, 우편조사 방법 어떻게 하는 방법입니까? 친구가 빨리빨리 대답하면은 오늘 수업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우편조사 방법 간단히 어떻게 하라고? 우편으로 하는 조사 방법 아닌가요? 네, 설문지를 또는 조사하는 네. 내용을 어떻게 프린트를 다 한 다음에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대상자들에게 각각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받나요? 나중에 답신 같은 거를 다시 그 조사장한테 보내서 조사 결과 나오면 네, 지금 한 친구만 대답하는데 마이크 이렇게 다 꺼져 있으면 안 돼요. 다 켜세요. 지금 여기 토론이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중간에 10명이 대답해도 되고 30명이 대답해도 됩니다. 마이크 다 켜주세요. 지금 본인 마이크 설정 다 켜면 되는데 내가 닫은 건 아니잖아. 스스로 켜면 되죠? 네, 특히나 쉬운 문제를 교수님이 계속 질문하니까 대답을 하세요. 자, 결국 그래서 우편으로 각각 보내면 그들이 이제 우편료는 내지 않더라도 귀찮게 다시 한번 설문지를 뭡니까? 받는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 이렇게 되면 우편조사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저렴한 경비. 오케이. 그 다음 또 실제로 이 사람들을 만납니까? 만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가장 유리한 장점이 있나요? 조사자의 오류나 조사자의 오류나 영향을 피할 수 있어요. 네, 얼굴 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짜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상태를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내줄 수 있겠죠. 굳이 자기 이름이나 뭐 그런 걸 밝히지 않더라도. 그렇나요?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왜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우편조사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러한 단점 때문이죠. 우편조사의 단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응답자의 시력, 문장 독해 능력, 그리고 다른 신체적 상태에 따라 응답 교수님이 이게 가능성이 글로 달라질 읽으란 수 얘기가 있어요. 아니라 크게 대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그 응답자가 사는 지역이나 거리에 따라 또 시간 차등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걸 단점으로 뭐 말하고 전국으로 싶은데. 표집해서 가면 되는데 뭐 저기 우편 발송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이 다르니? 뭐 거리가 멀다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하루 늦게 도착하겠지만은 그쵸? 그거는 현재 큰 장점이기보다는 우편 조사에 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 하나만 편리하지 말한다면. 않아요. 뭐라고? 편리하지 않아요. 다시 교수님 못 들어서 뭐라고? 편리하지 않아요. 자, 가장 큰 단점은 응답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1000통은 날렸는데 몇 퍼센트 정도가 수거된다고요? 10에서 20%. 왜? 10에서 여러분들이 20. 그렇지 20%. 이메일로 보내거나 클릭하는 것도 잘 안 하는데 우편으로 다시 프린트를 해서 또는 받아서 작성을 일일이 하고 다시 그거를 우편으로 보내는 거 재발송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아니면 귀찮은 일이에요? 귀찮아요. 네,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가장 큰 단점이 10에서 20%의 응답률을 보장한다. 그럼 사실 연구를 진행할 때 상당히 차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친구들이 쭉 대답을 했는데, 네, 표집. 아까 대표성을 띠는, 뭐 전국 단위로 아무리 표집한다 하더라도 일반화하기 쉽지 않다. 그 의견도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글로 보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서베이 조사 방법, 그 전자 서베이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르신들이나, 뭐 노인분들이나, 뭐 글 해독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네, 시각장애인들 가능할까요? 이 응답? 아니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차적인 단점 때문에 네, 최근에는 우편 조사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뭐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네, 시험에도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나온 방법이 뭡니까? 대인 면접. 대인 네, 면접. 대인 면접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죠? 얼굴을 맞대고 얼굴을 질문을 맞대고 얼굴을 해요. 맞대고 사람- 질문을 하는 거. 오케이. 자, 교수님이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하영아 오늘 만나서 교수님이랑 면접을 하자. 현지야 오늘 만나서 면접을 하자. 뭐 혜인아 만나서 하자. 했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뭔가요? 실제로 얼굴을 만나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네, 대면해서 면접 조사를 할 때 가장 큰 장점. 빠르게 전달 가능해요. 즉각? 네, 왜냐? 그 실시간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편 조사는 일주일이 걸릴지 뭐 열흘 뒤에 답변이 올지 모르지만은 조사자가 응답자를 만나는 그 즉각 네, 정확한 완전한 답을 유도를 하거나 얻어낼 가능성이 높겠죠.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반응을 수정 바로 가능해요. 볼 수 왜냐면 있어요. 그 응답자가 제대로 질문 내용을 파악 못했다든지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하죠. 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왜 지금 뭐 이혼을 고민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바로바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좀 애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그 우편 조사라든지 서베이 조사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대강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적지 않죠. 귀찮아서. 네, 근데 그렇죠. 만나서 얘기를 하면 어때요? 네. 좀 애매한 대답이나 꼼꼼하게 회피하고 물어봐요. 싶은 내용도 맞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수고스럽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전체적인 문항을 다 대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원래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몇 가지 더 질문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하면 안 되나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 네. 형태를 예상한 거와 조금 달라도 수정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외에도 다양한 유용한 정보들을 관찰하면서 다양한 내용들을 수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왜 대인 면접을 또 많이 하지 않을까? 다음과 너무 같은 비싸. 단점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대인 면접 조사에서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일까? 너무 그 비싸요. 시간이 많이 들어요. 비용 문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맞습니다. 시간이랑 비용은 어떻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교수님이 한 달 동안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하루 종일 나는 아무 업무를 못 보고 이 대인 면접만 하다가 볼일을 다 볼 거예요. 왜? 동시에 여러 명 만나서 면접을 하는 게 아니죠. 1대1로 만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그 사람 만나러 갔는데 시간, 뭐 경비, 차비, 또 만나서 뭡니까? 차라도 한 잔 먹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만났는데 뭡니까? 뭐 설문지를 할 때 뭐 간단한 선물이나 뭐 이런 것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이랑 시간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가장 취약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외에도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편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가장 큰 문제. 편의는 뭐야? 조사자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아.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대인 면접을 시작한다 한다면은 한 연구자, 한 조사자가 하지 않아요. 최소한 뭐 5명 이상씩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자면은 영동 지역은 누가 가서 대인 면접을 합시다. 대전 지역은 누가 합시다. 서울 지역은 누가 합시다. 경기 지역은 누가 합시다 하면서 퍼져 있죠. 그러면 조사자,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에 따라서 당연히 네, 유도나 대답이나 이게 편차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응답자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뭡니까? 네, 답변을 제대로 못 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편차가 또 너무 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인 면접조사의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 조사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딱 아니요. 정해져 있는 아니요. 그 질문지를 그대로 똑같이 줘서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조사 내용의 일관성. 왜? 대화식으로 면접을 일어나다 보니까 그쵸? 네, 어떻게 말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는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내가 50명을 대인 면접 조사를 했다 한다면은 가지고 온 내용을 보면요, 조사 내용이 네, 일반적인 우편 조사나 전자 서베이 설문지로 딱 형식화되어 있는 이런 조사보다는 일관성을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내가 대답을 했고 똑같은 기준에서 조사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서베이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우편조사에서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했죠? 미안. 대면 조사에서 실제로 만나서 하는 거에서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했죠? 비용과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오케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면 조사를 보완한 방법으로 나온 게 지금 화면에 뜨는 방법이에요. 무슨 조사 방법인가요? 전화 면접 조사요. 전화 면접. 전화 네. 면접 전화 면접 조사는 어떻게 보면 만나지 않지만 또 여기 전화 면접 조사가 최근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렇게 지금 화상 통화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이렇게 핸드폰 전화 말고도 어떻게 여러분들 뭐 그 페이스톡이라고 해야 되나? 맞죠? 얼굴 보면서 하는 거 화상 통화? 아, 이게 조금 더 보완된 방법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화상 면접 조사나 전화 면접 조사나 실제로 만나진 않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대면 비용이- 면접 조사를 할 때보다 전화 면접이나 이렇게 화상으로 했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일반 면접 조사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거나 아예 안 들어요. 맞습니다. 핸드폰 값만 내면 뭡니까? 네, 언제든지 즉각 네, 조사자가 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뭐 전국에 또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요새는 가능하죠, 조사가. 네, 경제적인 효율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접근성. 자, 만약에 그러니까 면접, 실제로 사람을 만나야 된다면 그 사람과 약속을 해야 되죠. 맞죠? 그 시간대에 또 맞는 장소를 결정해야 되죠. 하기 때문에 접근성에서 상당히 어려웠다면은 지금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화만 되면, 맞죠? 이 사람과 그냥 즉각적으로 뭡니까? 화상으로 연결만 되면은 얼마든지 면접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자, 그 다음에 응답률은 어때요? 전화 받고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보다는 우리가 안면이 받쳐서 예를 들어 교수님이 도윤아 하고 전화했는데 교수님 무슨 조사를 할 건데 너 대답해 줄 수 있겠니? 한 경우랑 저기 우편으로 발송했었을 때 도윤이가 나한테 응답할 확률이 어느 게 더 클까요? 전화가 전화를 좋아요. 했을 때가 전화를 더 받았을 때 응답률이 그 높겠죠. 응답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성과 자료의 질 또한 어쨌든 네, 대면 면접만큼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면접 역시도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나요? 여기서 통제가 말하는 어려워. 통제가 응답자에 어려워요.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것은 무엇이니? 전화 도중에 끊을 수도 있다는 네, 장점이 여러분들 있어요. 그래서 진중한 얘기를 하거나 네, 할 때는 전화보다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무슨 대화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통화로 해결하는 게 빨라요?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빨라요? 만나서 그래도 얼굴 만나서 보고. 얼굴 보고 그렇지. 해결하는 게 이게 낫지 바로 않나요? 네, 실제로 대면했었을 때 회피를 하지 못해.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통제하고 눈빛이나 상호작용을 봤었을 때 더 깊은 거를 질문해야 되겠다 판단이 서는데 전화나 아무리 내가 화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네, 민감한 부분을 질문을 하거나 예를 들자면 이혼한 이유, 이혼율 이런 거를 조사하는 연구기관에서는 웬만하면 전화 면접했었을 때 상대방이 네, 왜 나한테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 불쾌함을 느끼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응답자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요. 이 전화 면접이 힘든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 오거나 했었을 때 대답 잘해주나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길거리에서 만났다 그러면은 뭐 물건 하나 준다 그러면은 실제로 대면했었을 때는 응답을 할 확률이 높은데 전화상은 제가 바쁘거든요. 교수님도 너무 바쁠 때는 막 저기 설문조사 전화 오면 죄송한데 제가 지금 근무 중입니다라고 끊어버리는 것처럼 응답자에 대한 통제가 사실은 실제로 어려운 게 전화 면접의 또 단점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부수적인 수집 정보의 제한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깊이 있는 질문들, 뭐 원인, 그다음 왜 그렇게 했나요? 추가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라고 하는 좀 자세한 정보 수집에서는 만났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제한점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전자 서베이인데요. 전자 서베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도 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었나요? 카톡이요? 구글 설문지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클릭하면은 확인만 누르면은 내가 뭐 그걸 다시 보낸 사람의 이메일을 찾아서 전달을 안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되는 거. 요즘에 시스템이 굉장히 좋죠. 여러분 때는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 그 전에 선배들은요, 일일이 설문지를 프린트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막 조교 선생님이 거두고, 네, 다시 학과에서 뭐 승인을 받고 보내고 상당히 번거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서 그러한 설문지 형태가 많지만 어쨌든 전자 서베이의 장점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 구글 설문지라든지 이메일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네, 가장 큰 장점은 뭐였어요? 전자 편의성. 서베이 조사 방법. 편의성? 잠시만. 가장 큰 장점. 비용이 여러분에게 저렴해요. 카톡이나 이메일로 선배들이 왜 설문조사하세요 보내주잖아요. 그거를 체크하는 이게 바로 전자 서베이인데 이런 방법으로 설문을 했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언제 비용이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네, 밤에 새벽에 내가 음. 한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지역적,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수님이 이제 한국인인데 뭐 캐나다, 미국, 호주에 사는 대학생들도 궁금한 거야. 여러분들 비교하고 싶은 거야. 전자 서베이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들의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핸드폰 번호만 알면 바로 전달해서 이 사람들이 체크만 해주면 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비용은 어떨까요? 다른 앞에서 배우셨던 서베이 조사 방법에 비해서. 저렴해요. 네, 가장 저렴합니다. 전달만 하면 돼, 무조건.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후속 독촉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교수님이 대면 면접으로 그 사람 직접 만나는 대인 면접법으로 한다 그러면 이 사람 약속을 펑크 냈어요. 다시 한번 약속을 잡고 너무너무 힘들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렇죠. 조사가 끝나고 왔어. 이걸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또 다시 가야 돼요. 이렇게 후속 독촉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전자 서베이는 어때요? 누구누구 리스트 보니까 안 했네요. 여러분들 본부에서 공지 오죠? 다시 똑같은 설문지를 한 번 더 발송을 하면은 후속 독촉이 쉽게 원활하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전자 서베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 서베이의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건 표본 추측 추출 대상이 대상이 좀 제한적이다. 왜? 아까 교수님 얘기했어. 전자 서베이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은 한정적이라는 얘기야. 왜? 요즘에 그 대상 이슈가 되는 게 개인정보 유출 이렇게 해서 반드시 전자 서베이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알아야 돼. 뭐? 컴퓨터, 핸드폰. 아니, 그거는 매체고. 두 가지를 알아야 내가 전자 이거 설문지를 보낼 수 있어. 이거 모르면 못 보내. 불특정 다수에게 막 조사를 할 수 없어요. 전자 서베이는. 이메일. 오케이, 하나 더. 전화번호.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알아야 되는데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최근에 아무나 이거 리스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못 봤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도 하는 것도 우리 학교 대학생들 맞죠? 여러분에게만 한정적으로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번호 또는 뭐 우리 단톡에 네, 내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국 단위의 조사다. 아니면은 이제 각 대학이다. 그쪽에 승인 절차나 그쪽 리스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표본 추출 대상이 제한적이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단점이 나오네요. 무엇인가요? 표적 집단의 확인 본란? 네. 왜냐하면 모든 설문조사의 기본은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게 깔려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때 학번, 이름을 반드시 넣으세요 하는 거는 여러분들 개인의 검사나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자면 학습 능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검사 말고는 일반적인 자료 조사에서 여러분들한테 학번 이름을 요했나요? 본부에서도?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응답률이 많이 낮았죠. 왜? 내가 안 해도 다른 누군가가 채워주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표적 집단을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전화 면접이다 하면은 네, 누구 케이스를 내가 기록을 할 거고 특히나 대인 면접의 경우에 내가 만났던 사람이니까 네, 대상의 이 표적 집단이 누군지 확인이 가능한데 전자 서베이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 상담하고 300명에게 뿌렸다 하더라도 100명이 했잖아요. 데이터는 그 100명이 서베이를 완료했습니다라고 뜨는데 200명 누가 안 했는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이 계속 안 한 사람들은 다시 하세요. 이렇게 후속 독촉에 메시지를 지금 현재도 보내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총 4가지 서베이 방법을 살펴보셨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4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듣고 나는 그래도 내가 연구를 수행한다면 이러한 설문지를 한다면 어떤 서베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을 보고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해서 오늘 저기 이 줌 수업의 영상은 확인했습니다. 댓글이 아닌 이 4가지 저기 수업 내용을 듣고 나는 이런 장점 때문에 또는 이런 게 편리한 것 같아서 이런 서베이를 하겠습니다라고 한 문장의 댓글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뭐 저기 재학생들 남아 있어도 괜찮고 교수님이 1학년들 지금 만난 김에